오영훈 지사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논란이 커지고 있는 4.3 평화재단 이사장 임명권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오는 8일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공판이 진행됩니다. 이번 한 주 주요 이슈를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예정된 오영훈 도지사와 제주도청 출입 기자단과의 정례 기자 간담회.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임명권을 놓고 제주도와 재단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조례 개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또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한 제주도 방침을 비롯해 행정체제 개편 추진 상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는 8일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도지사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재판이 열립니다. 시간 부족으로 지난 재판에서 진행하지 못했던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에 대한 변호인 측 증인 신문이 이어지고 오영훈 지사의 피고인 신문도 같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판이 끝나면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과 선고 형량이 정해지는 선고 공판만 남게 됩니다. 2023 도민 행복 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8일 오후 1시부터 한라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최근 관광 경기 회복세에 대응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호텔과 카지노업 등을 비롯해 정보통신기술과 신재생에너지 등 62개 업체에서 259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 입사서류 클리닉과 면접 코칭 등 취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물론 헤어와 메이크업,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건설단체와 건설 대기업과의 상생 협약식도 8일 열립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 지역 건설업체가 건설 대기업 공사에 참여하고 국내외 건설시장 동반 진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식에는 제주도와 건설단체, 도내에 진출한 건설 대기업 등 15개 기관단체가 참석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가 오늘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한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달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1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지만 택시업계가 4,300원으로 인상하라며 집단 행동을 예고하자 요금 고시를 보류했습니다. 위원회는 택시업계의 의견을 들어본 뒤 요금 인상안을 재심의할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7조 2천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2% 늘어 최근 들어서는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세금이 덜 거칠 걸로 예상되자 빚을 내고 비상금까지 쓰기로 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내년 제주도 살림에 쓰일 예산은 7조 2,104억 원. 올해보다 2.07%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1년을 빼면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경기 침체로 세금이 덜 거치면서 정부가 주는 지방교부세가 11% 줄어들고 지방세와 국고보조금도 늘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방채 2천억 원을 발행해 빚을 내고 그동안 쌓아둔 비상금인 기금 2,140억 원도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8.6% 늘어나고 수소버스와 미래 모빌리티, 용화매수 등 미래 신산업도 추진합니다. 세입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미래지향적인 투자와 도민 복지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재원을 배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산업과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8.5% 줄었고 보건과 환경, 문화관광과 농림해양수산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도의원들이 요구하는 행정시와 읍면동 예산도 줄어 도의회의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도정과 더 큰 어떤 그 건전한 마찰 내지는 많은 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지역 화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탐나는 전 할인 혜택은 폐지되고 포인트 적립이 도입됩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아동 건강 체험 활동비도 정부의 지침에 따라 8살에서 12살까지 중위소득 120% 이하에 선별적으로 지원됩니다. MBC 뉴스 조현우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주차장이 있지만 화물차만을 위한 주차 공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도심이면 도로나 주택가 공터 등에 밤새 불법 주차된 모습 많이 보게 되는데요. 충주시가 도심에 공영 차고지를 만들어 지역 주민의 안전과 화물차 기사의 편의라는 2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충주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 화물차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중장비를 실은 트럭과 탱크롤이 특장차까지. 이처럼 주택가에서 밤새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날 찾아간 도로에 중장비를 실은 트럭은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차고지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화물차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차를 살 수 있는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 중이지만 실상은 주거지에서 멀거나 서류 작업만으로 이뤄지기 일쑤. 결국 도심에서 불법 밤샘 주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충주시 목행동에 문을 연 전용 주차장은 5만여 제곱미터에 화물차 318대를 댈 수 있고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11월 13일에 임시 개장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요. 내년 1월부터는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화물공영 차고지가 이제 준공이 되는 에 따라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화물공영 차고지로 이제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불법 주차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접근성입니다. 충주시청과 직선거리로 2km에 불과할 정도로 도심 가까이 조성했습니다. 그만큼 이용자 편의를 높였습니다. 일단 집 근처에서 저희 출퇴근하기가 편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이 정말 좋아진 것 같고요. 한계도 있습니다. 충주시에 등록된 화물 차량은 2,000여 대지만 공영 차고지 수용은 300여 대에 불과합니다. 이마저 들어서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현재 충북에 설치된 화물차 공영 차고지는 청주와 제천 등 3곳에 불과합니다. 도심에서 떨어져 있거나 주차면도 100대 안팎에 불과합니다. 청주와 음성, 옥천만 오는 2026년까지 목표로 추진 중이고 다른 시군은 계획 단계입니다. 발전을 위해서 기업 유치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운송도 많이 늘 것이고 그에 대해서 차량들도 많이 움직일 것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공영 차고지가 지속적으로 좀 건설돼야 되지 않나. 전문가들은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화물차 공영 차고지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석유화학 업체 등이 밀집한 여수산단은 해마다 환경오염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산단의 모습이 담긴 대형 스크린. 화면을 클릭하자 해당 지점의 대기 유해물질 농도 등이 표시됩니다. 여수산단 환경 모니터링을 위해 설치된 측정기는 모두 60여 개.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서 산단 및 인근 마을의 대기 상태와 수질, 악취 정보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측정되는 즉시 센터에 있는 서버로 전송이 됩니다. 초과를 하면 알림으로 저희한테 시청각 쪽으로 정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산단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각종 배관도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화학물질과 가스 운송, 통신 등을 위해 여수산단에 설치된 각종 배관의 총 길이는 2,170km. 5년에 걸쳐 이를 3차원 그래픽으로 만들어 배관의 위치와 기능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일부 지점에는 각종 계측 장비를 통해 배관이나 주변 구조물에 이상이 없는지까지 파악합니다. 노출되는지 혹은 시설물이 기우는지
침하가 생겨서 이제 시설물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도 저희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여수산단의 환경과 주요 시설물 정보를 통합 관리하게 되면서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고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여수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취약성이 큰 7개소만 지금 심하게 경사하게 이런 측정 장비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더 채워나갈 예정이고요. 지하 배관에 대한 안전도 검사까지도. 여수시는 연말까지 시스템을 시범 가동하고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 내년 1월부터 관제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월요일 아침 빗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에도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구름이 찬 공기를 몰고 오고 있어서 현재 머물고 있는 따뜻한 공기와 만나 비구름대가 발달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시간당 20에서 40mm로 비가 갑자기 강하게 오는 곳이 있겠고요. 오전까지 제주에는 20에서 60mm, 제주 산지와 중산간에는 80mm 이상의 비가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밤사이 바람도 강해졌죠. 제주 전역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제주 산지와 북부 중산간, 북부 지역에는 강풍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순간 풍속이 초속 30m 내외로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 피해 없도록 주변 점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는 바람결이 차가워져서 체감 온도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에 오후부터는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가 적겠는데요. 아침 현재 기온 20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남부 21도, 동부 지역 22도에 그치겠습니다.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오전까지 비가 오다가 흐리겠고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으로 너울이 밀려와서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내일 아침 기온이 14도 안팎으로 떨어질 텐데요. 오늘 아침보다 6에서 10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부쩍 쌀쌀해지겠고요. 절기 입동인 수요일에는 더 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지역의 기름값이 5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도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1,767원으로 지난주보다 11원 내렸고 경유 평균 가격은 1,718원으로 지난주보다 9원 내려 9월 넷째 주 이후 5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제주 지역 휘발유는 전국에서 세 번째, 경유는 두 번째로 비쌌는데 석유업계는 세계 경기 침체 우려로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국내 가격도 당분간 하락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제주도가 슈퍼 간선 급행 버스 체계 도입을 추진합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최근 강희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을 만나 차로와 분리된 전용 도로를 달리며 교차로를 입체화하고 우선 신호 체계를 구축하는 슈퍼 간선 급행 버스 도입을 논의했습니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연 제주 미래교통 간담회에서 제주 슈퍼 간선 급행 버스 계획을 내년에 정부의 종합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주 지역 하천 유역의 홍수 피해를 줄이고 생태계 서식처를 개선하기 위한 수자원 관리 계획이 수립됩니다. 제주도는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 수립을 오는 8일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홍수와 가뭄 대책, 하천 환경 관리 계획 등이 포함돼 앞으로 10년간 도내 하천 유역의 최상위 계획으로 활용됩니다. 제주도가 연말까지 중대재해 예방 강조 기간을 운영합니다. 제주도는 50억 원 이상 발주공사 현장과 공중 이용 시설물 등을 방문해 중대재해 처벌법을 홍보하고 겨울철 안전보건 준비 실태를 점검해 연말까지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제주 지역에서는 중대재해 6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내년 지역 단위 농촌 관광 사업 신규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지역 단위 농촌 관광은 농촌과 관광을 연계한 체험과 숙박 등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제주시는 구자읍 김영리와 세화리의 농촌 체험 휴양 마을에 머무는 관광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는 올 들어 종이팩 35톤을 수거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수거량인 30톤보다 1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종이팩 수거량이 늘어난 건 지난 4월부터 멸균팩 분리배출이 시작되면서 재활용 도움센터에서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이팩을 분리배출하면 화장지와 페이퍼 타올 등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